이런 제목이 나왔고 무중력 대선이다 또 이런 또 제목이 들어서 이번 대선은 은근히 뭐 별명이 많이 붙는데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발 안보 대선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트럼프의 어떤 외교 안보 전략들이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미국 대통령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교 안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과연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른다. 어제 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양극당의 카드, 그러니까 갑자기 선제 타격이라는 강공책에 나올 가능성입니다. 네. 또 있고. 또 오히려 갑자기 유화책이 나와서 미국 뭐 평화협정에 체결될 그런 가능성, 어느 쪽의 가능성도 좀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보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무중력 대선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뭐 영남은 영남, 호남은 호남. 중력이 없다. 예, 중력이 없는 거죠. 네. 중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 스윙보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어떤 특정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는. 그리고 또 신중도층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신중도층이라는 것이 어떤 뭐 보수와 진보 이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럼 무중력 상태로 떠 있다는 얘기. 예, 무중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측면도 생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대선 전국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먼저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어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제. 아, 뭐 그걸 뭐 굳이 그렇게 강조를.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좀 빠져나가야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번대로 그대로 하면 무조건 기각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새로운 혐의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검찰에서 검찰발 소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있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 별 영향가가 없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혐의는 네. 없었다. 그러니까 위증 뭐 이런 건데 네. 위증은요. 위증 하나만 가지고는 영장 안 나옵니다. 위증도 중죄긴 하지만 네. 다른 것과 이제 병합이 됐을 때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건데 어제 이제 검찰에 추가했던 위증 보호를 확인됐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영장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제 오전에 그런 것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뭐 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 뭐가 적시됐다. 네. 오히려 예전에 특검에서 제기했던 범죄 혐의보다 몇 개가 빠졌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 검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그동안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 들어서 가장 많이 조사했던 거죠. 세월호 외압 부분. 그게 이제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겠어요?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있었던 누구죠? 변찬우 지검장이나 당시 지검장입니다. 윤대진 부장검사 불러다가 막 조사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네. 하고 이제 오히려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서 조사했던 것들이 특검에서 수사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죠, 사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그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우병우 영장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 특수본에 넘겼으니 그 말은 뭐냐면은 특수본이 이것을 구속을 못 시키면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그 특수본에서도 그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사실 언론은 우리가 불만이 많다. 네. 그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사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 46명을 소환했다 벌써. 네. 그리고 그 46명 중에서는 그 검사도 있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그 수사관도 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네. 말을 했습니다. 네. 특검에서 그 밝히지 못한 것도 또 새로운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특수본의 그런 자신감 또 그 전에 그 압수수색도 했죠. 물론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이쪽에서 민정수석실에서는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지만은 네.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직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했고 자료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 법률적 상식이 없어도 네. 이번에는 그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진했던 거죠. 검찰에서 청구한 이제 구속영장 내용, 이제 언론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영장에는 지난 2월에 특검이 청구했던 11개 혐의 가운데 이제 5개가 빠지고 대신 이제 K스포츠 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위증한 혐의, 이렇게 8개 혐의가 또 새로 적시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우 전 수석 뭐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한 달여 동안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왔고 특히 이제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한 정황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가 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확실한 스모킹건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제 제가 발부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자도 지금 막 3949님 제가 읽어드리면 안 돼요? 네. 김태현 변호사님 우병우 확실히 구속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근데 날카롭습니다. 네, 다 매일매일 들으시는군요. 저희 방송을. 저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사실은 이제 좀 사법 처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위 자체가 민정수석이라는 데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직권 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정 업무랑 관련이 있다는 데 있는 거죠. 문제는. 네. 예를 들어 그러한 일들을 안종범 전 수석이 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유죄고 영장 나왔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안종범 수석은 경제수석이잖아요. 근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나 원래 사정 업무 하는 사람이야. 인사기입? 나 원래 그거 하라고 여기 있는 사람이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민정수석의 업무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특검 수사 기간 중에 처음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소환하기 직전에 이규철 특검보가 언론 브리핑할 때 기자들이 똑같은 걸 물어요 저한테. 이런 부분. 아니 원래 민정수석 그거 하는 건데 자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규철 특검보가 사실 말이 그래서 좀 흐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원래 민정수석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 업무 범위 넘어간 것도 우리가 찾아서 단죄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하거든요. 그건 뭐겠어요. 본인들 알고 있는 거죠.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해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기자들이 전해온 바에 따르면은 이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이 직접 이제 마이크를 들고 자기 변론을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어요. 이거 좀 특이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처음부터 전략이 그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국회 청문회 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처음에 딱 그 이야기를 자르게 깔고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은 내가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좀 제 역할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직무에 대한 좀 무능 이것은 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결국은 권리 남용, 직권 남용 이런 부분이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현행 실적법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우병우 전 수석이 법률가답게 상당히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제도 직접 마이크를 들고 본인의 입장을 다 소명을 했다고 하는데 저번에 특검 수사를 받고 나서는 그때 본인이 진술했던 당시 과거에 본인과 같이 근무했던 검사나 수사관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 진술서까지 다 받아놨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특검에서도 영장이 기각이 된 것이고 이번에도 아마 변호인들 특히 변호인들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해봤던 판사 출신들을 변호인으로 고용을 하고 변호인으로 선임을 하고 본인도 직접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새벽에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이제 아침에 뉴스 보시고 지금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는데요. 송낙주님은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검찰 개혁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6129님은 우병우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요? 제 식구 감싸기가 이런 건가 봅니다. 하는 또 지적을 보내셨습니다.
오은영님은요,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제 응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많이 예상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짚어볼 것은 뭐 청취자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 결국 이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차원으로 봐야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비난이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런 비난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는 그 우병우 수석이 제일 처음에 일기 특수본에 그 출석할 때 그 뭐 출석 날짜부터 네. 또 그 황제 조사 그 뭐 발장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이후에 김선환 검찰총장이 강력하게 이 뭐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천명을 했지만은 네. 그 사이에 다시 특검으로 넘어갔다가 왔죠. 특검으로 넘어갔다 와서 이기 특수본이 꾸려졌는데 이기 특수본 지휘부가 똑같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장 윤열지검장이 맡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특수본 입장에서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우리 우병우 강하게 수사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영장 그 발부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좀 느슨한 수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 감정하고 네. 국민 여론하고 네. 아마 실정법하고 조금 괴리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그 부분이 뭐 좀 그 국민들의 감정을 좀 상하게 하는 거죠. 네. 어제 근데 주목할 만한 소식이 밤에 있었어요. 그 고영태 씨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체포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뭐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체포해서 수사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인천 본부세관장 인사청탁을 그렇죠. 받고 2천만 원을 받았다. 이건 이제 이런 무슨 혐의인데요. 얘기냐면은 일종의 알선수재.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법의 알선수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뭐냐면 고영태 씨가 인천 세관장, 그러니까 인천 세관에 있는 모 사무 직원이 고영태 씨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아는 우리 형님 한 분이 세관장으로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한 달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비 명목으로 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선수재 혐의가 되는 거고. 그런데 네. 실제로 그 부탁한 그 사람은 인천 세관장에 앉았다고 해요. 뭐 아직은 의혹이지만.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사표를 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고영택 씨 녹취 파일 되면 뭐 인천 세관장 말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 고영택 씨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가지고 체포를 한 거죠. 자, 뭐 이 문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2부에 또 안민석 의원이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지만은 네.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은 직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했고 자료도 확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 법률적 상식이 없어도 네. 이번에는 그 발부가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뭐 법원의 판단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미진했던 거죠. 검찰에서 청구한 이제 구속영장 내용 이제 언론 취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영장에는 지난 2월에 특검이 청구했던 11개 혐의 가운데 이제 5개가 빠지고 대신 이제 K스포츠 클럽 감찰 계획과 세월호 수사 때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제 위증한 혐의 이렇게 8개 혐의가 또 새로 적시가 됐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한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우전 수석 뭐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법원의 판단을 보면은 뭐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별 영향가가 없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혐의는 네. 없었다. 그러니까 위증 뭐 이런 건데 네. 위증은요. 위증 하나만 가지고는 영장 안 나옵니다. 위증도 중죄긴 하지만 네. 다른 것과 이제 병합이 됐을 때 이제 영장이 나오는 건데 어제 이제 검찰에 추가했던 위증 보호를 확인됐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만 가지고 영장은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제 오전에 그런 것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뭐 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 뭐가 적시됐다. 네. 오히려 예전에 특검에서 제기했던 범죄 혐의보다 몇 개가 빠졌더라고요.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 검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그동안 이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조사했던 거죠. 세월호 외압 부분. 그게 이제 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건 뭐겠어요? 당시에 이제 당시에 그 있었던 누구죠? 변찬우 지검장이나 당시 지검장입니다. 윤대진 부장검사 불러다가 막 조사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만. 네. 하고 이제 오히려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서 조사했던 것들이 특검에서 수사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것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영장 기각은 당연한 수순이죠, 사실.
근데 박영수 특검이 그 특검 활동을 종료하면서 기자들과 간담회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우병우 영장 다시 청구하면 100% 발부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충분히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도 보강 수사를 했고 그래서 검찰 특수본에 넘겼으니 그 말은 뭐냐면은 특수본이 이것을 구속을 못 시키면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또 그 특수본에서도 그 브리핑을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기자들에게 사실 언론에 우리가 불만이 많다. 네. 그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수사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자 46명을 소환했다 벌써. 네. 그리고 그 46명 중에서는 그 검사도 있고 그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그 뭐 수사관도 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네. 말을 했습니다. 네. 특검에서 그 밝히지 못한 것도 또 새로운 것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특수본의 그런 자신감 또 그 전에 그 압수수색도 했죠. 물론 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이쪽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이런 무중력 대선이다. 또 이런 또 제목이 들어요. 이번 대선은 은근히 뭐 별명이 많이 붙는데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발 안보 대선이라는 거는 그런 얘기인 거죠. 지금 트럼프의 어떤 외교 안보 전략들이 사실 이제까지 있었던 미국 대통령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교 안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과연 이제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는 모른다. 어제 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양극당의 카드. 그러니까 갑자기 선제 타격이라는 강공책에 나올 가능성입니다. 네. 또 있고. 또 오히려 갑자기 유화 측이 나와서 미국 뭐 평화 협정이 체결될 그런 가능성 어느 쪽의 가능성도 좀 상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교 안보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보 대선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무중력 대선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 전에는 뭐 영남은 영남, 호남은 호남. 중력이 없다? 예, 중력이 없는 거죠. 네. 중력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 스윙보트 현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어떤 특정 그 사안에 따라서 이 선택을 하는 그리고 또 신중도청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신중도청이라는 것이 어떤 뭐 보수와 진보 이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 않고 네. 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후보의 장단점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럼 무중력 상태로 떠 있다는 얘기. 예, 무중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만큼 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측면도 생기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대선 전국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먼저 이제 새벽에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봐야겠어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됐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어제. 아, 뭐 그걸 뭐 굳이 그렇게 강조를.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좀 빠져나가야 구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뭐 변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번대로 그대로 하면 무조건 기각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뭐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는 없으나 새로운 혐의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영장을 청구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검찰에서 검찰발 소식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혐의가 있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